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스메이커의 무슨생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인수분해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인수분해를 설명해 드릴 텐데, 인수분해는 초등학생으로 말하면 구구단 같은 겁니다. 구구단을 못하고는 우리가 수학을 전혀 할 수가 없죠. 또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뭐 양수와 음수, 그죠? 이런 거 관계, 또 제곱 지수의 법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중2 때 배웠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A는 뭐 A 제곱 이런 거, 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못하는 학생들이 이게 3번을 곱했을 때는 3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뭐 수학 하는 사람한테는 기초 중에 기초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이거조차도 잘 못하는 학생이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4x는 그죠? 7x 이렇게 아주 쉬운 것들조차도 다루지 못한 학생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수포자 특징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것들을 일단 익히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뭐 설마 더 센 뺄스 못하는 학생은 없겠죠. 구단도 거의 외웁니다만은 구단 못하면은 수포자의 가장 밑바닥이고 그것들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분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배울 겁니다. 이런 분수 같은 계산 못하는 학생도 많다 아닙니까? 분모가 서로 다를 때, 그죠? 이런 거 계산도 여러분들이 뭐 여전히 5분의 1하고 계산하는 학생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쉬운 계산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이제 못하는 학생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부터 공부를 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죠? 직결정도가 수학에 기초 그러잖아요. 수학 기초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초부터 기초를 잡는다는 말 의미가 별거 아니고, 이거는 이제 기초도 아니죠, 그죠? 이런 건 사실은 기초라는 것은 이제 바로 제가 생각하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거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분해다. 인수분해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인수분해만 여러분 마스터하시면 수학의 한 50%? 그죠? 우리 영어로 말하면 뭐 우리 준동사를 하지 않습니까? 부정사, 동명사, 또 하나 뭐 분사, 그죠? 이렇게 그런 거에 비견할 정도로 수학에서 인수분해가 잘 다르면 좋은 칼을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셰프가 좋은 칼이, 주방장이 또는 칼이 없으면 음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가위로 해야 된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게 인수분해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지난번에 이어서 뭐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인수분해. 이게. 인수분해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 외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거나 운전할 때 우리 외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죠. 걷기, 숨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공식을 암기한다는 거에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고 하다 보면 저절로 되게끔, 우리가 키보드 누르거나 뭐 휴대폰 펼쳐서 뭐 터치하는 게 어떤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착 하다 보니까 느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걸 그걸 안 하니까. 왜 안 하느냐? 재미가 없어서. 그럼 왜 재미없느냐? 그죠? 그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의지가 있고 목표였다면 여러분들이 하게 매일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공식 암기는 한마디로 습관적으로 풀다 보면 저절로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오게끔 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 그래서 수학을 포기 안 하려면 매일 한 5개 정도? 5문제 정도? 제가 지시하는 건 하루에 매일, 그죠? 5문제씩만 매일 좀 풀어보자는 거죠. 매일입니다. 매일. 하루도 마트를 먹지 말고, 뭐 전쟁이 나든 기합이 터지든 간에 필요 없습니다. 일단 우리 무조건 5문제 풀고 뭐 다른 과목으로 해도 좋고 그런 겁니다. 인수분해 공식 암기 생각하지 마라. 공식을 막 쭉 적어놓고 외우려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풀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알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쭉 할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EX 플러스 1 있다. 이게 소위 완전 제곱이라 불리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공식이 있어요. 저는 한 번에 적었잖아요. 오늘은 이걸 할 게 아니고 이건 다음에 계속 할 겁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거 공식을 일단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는 합차 공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죄송합니다. 이런 건 13 적고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유형들을 외우는 게 일단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외운다는 게 부담 갖지 마라. 하다 보면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외우려니까 어렵죠. 저는 문제 보지도 않고 문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원리를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원리를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왜 이렇게 되지? 질문을 자꾸 하고 그 why 그죠? 왜 그래 되지 묻고 이걸 자꾸 이제 생각하고 그죠? 생각도 하고 그죠? 어떻게 풀지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수학은 이제 좀 더 실력이 늘면 알겠지만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영어가 돼야 이게 또 뭔가 폼이 나잖아요. 정확하게 그다음에 스피드하게 그죠? 이 두 가지 맞춰야 돼요. 빠르게만 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다고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빠르고 정확해야 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게 중학교 4학년 정도 수준의 문제, 그죠? 네, 이런 거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더 복잡해진단 말입니다. 이게 2차가 갑자기 3차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그죠? 이 공식도 한 제가 외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보시면 외워서 푸는 것 같으니까 이게 그냥 적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공식 암기가 중요하다. 그러나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많이 적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외워지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거 많습니다만 생략하고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요형을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설명해보고 요거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죠? 특히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거 얘네들 요 세 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를 처음 배우고 할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현재 가르치는 방식대로 했었으면 수학을 좀 쉽게 했을 텐데 무조건 학교에서는 뭐 외우라든지 뭐 그죠? 풀으란 말은 하지만 좀 그런 뭐 일종의 쉽게 할 수 있는 비법이랄까 이런 걸 좀 알려주면 참 공부가 쉬웠을 텐데 또 재밌겠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뭐 옛날 얘기니까 그죠? 또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네 가지 유형을 마스터할게요. 네 가지만요. 첫 번째 유형이 가장 쉬운 거 이러는데 뭐가 다른지 잘 보셔야 돼.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이 똑같은 문제 같지만 부호가 다르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 자 보세요.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걸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 한 개가 플러스고 또 한 개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보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로 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푸느냐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이런 선생님 말씀드렸죠. 이런 형태 모양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미리 사전에 기억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방 이렇게 풀고 이렇게 푼다라는 거를 미리 연습을 해놔야 돼요. 이런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이상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공식을 쓸까 하지 말고 이제 어떤 공식을 쓰는 건 맞는데 써야 할까 고민하지 말고 형태를 보자마자 이렇게 푼다라는 게 어떤 이게 연습이 있어야 돼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시험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자 풀어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문제 특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 그죠? 1이 생각돼 있죠 여기 앞에 그죠? 다 1, 1, 1. 그리고 이제 1차 항과 이 상수항 그죠? 이게 2차, 1차, 1차 그죠? 그죠? 무조건입니다. 예의가 없어요. 3이니까 무조건 1 곱하기 3. 3이니까 무조건 1 곱하기 3. 5니까 1 곱하기 5. 5니까 1 곱하기 5. 일단 쭉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를 탁 붙이면 돼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보세요. 1 곱하기 3은 3. 플러스잖아? 둘 다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1, 3은 3, 이렇게. 마이너스가 좀 어렵습니다. 이때는 이제 큰 숫자를 큰 숫자한테 이 마이너스 갖다 붙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게 무조건 반대로. 자, 큰 숫자한테 플러스를 갖다 붙이고 무조건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끝입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보세요.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를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 무조건 갖다 붙이면 돼. 마이너스일 때는 요 마이너스일 때입니다. 큰 숫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붙이고 무조건 반대로. 큰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조건 반대로. 무조건 플러스를 붙이고 무조건 반대로 적으면 돼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보통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왜 이렇게 하지라는 어떤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답변을 이제 할 때 이 왜라는 질문을 대부분 학생이 좀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답변할 때 지난번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거 답을 내면서 설명드릴게요. 왜 설명할 때. 일단 이게 붙인 다음에 x는 그냥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x 빼기 1 이렇게. 그죠? 처음에는 익숙한 학생들은 이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갈로 단쳐야 이제 귀찮아서 치지도 않아. 자, 그래서 x 플러스 1, x 빼기 5 답이에요 이게. x 플러스 1, x 빼기 5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5가 된다. 왜 그냐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할 텐데 이건 매우 간단합니다. 이거를 바꾸려면 전개해봐라. 전개를 해보면 이게 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x가 되고 마이너스 1x가 되고 그죠? 마지막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또 중간에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x가 되죠? 그 원리식과 비교해보면 인수분해 제대로 했다는 말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두 개를 이제 소위 이 3이라는 숫자는 뭔가 두 개를 곱했다는 뜻이고 이 4라는 걸 뭔가를 두 개를 합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곱해서 3이 나오고 더해서 4가 나오는 이 두 개 숫자를 찾는 과정이다. 이게 이죠.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나오고 더해서 빼기 4가 나오는 숫자. 곱해서 자 이거 보세요.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이 두 숫자 더해서 플러스 4가 나오는 숫자가 이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곱해서 뭔가 나오고 합해서 뭐가 나오는 숫자를 이 찾는 과정이 이제 인수분해의 핵심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그러나 이제 수학을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조차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뭔가 얻으려고 만든다는 거죠. 약간의 노력하지 말고 한 하루 정도만 여러분 투자해서 방학 때 그죠? 아침 먹고 한 다음에 앉아가지고 혼자 연구를 하셔야 돼.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연구하다 보면 재밌어 생각보다. 재미를 느낄 때까지가 수학이 어려운 거지. 이것만 느껴버리면 그 다음부터 수학이 쉬워집니다. 점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치기 전에 그럼 이거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써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때 씁니다. 이때. 했던 문제 또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게 중요한 용이라 가지고 인수분해를 왜 하느냐? 그 했을 때는 0을 갖다 붙이면 바로 이게 뭡니까? 바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그랬을 때는 저 마이너스 붙이잖아요. x 마이너스 1과 x 빼기 3이 된다. 이렇게. x는 1 여기 또는 5 또는 x는 3 이렇게 이제 해를 내는 겁니다. 해 그죠? 답 이런 거 내는 거예요. x 값 그죠? 이런 거 다 해라 그러고 근이라 그러고 답이라 그래요. 그죠? 이런 걸 낼 때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못하면 2차 방식도 뭐 이해를 못하겠죠 도저히. 그 다음 영상에서는 요거 이어서 인수분해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거하고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방식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